나무 언니.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나무 언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2026년 이란 전쟁이 단순한 중동의 비극을 넘어 세계 경제와 우리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2월 말에 시작된 이 전쟁은 불과 몇 주 만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에너지와 물류 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과연 미국과 이란, 그리고 세계 경제는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차가운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 협상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이 에피큐리라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군 핵심 지도부도 대거 제거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보유를 막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결정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세계 에너지의 젖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지나는 이곳이 닫히자 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출마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봉쇄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세계 경제에 안겨주며 모든 물류망을 마비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시설을 60% 이상 파괴하며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180억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을 썼고 추가로 2천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란 또한 국가 경제의 10%에 달하는 타격을 입으며 민생이 파탄났고 이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습니다.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트렌드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가볍게 넘겼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원유와 가스 수입의 70에서 8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는 해협이 막히면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뜁니다. 우리는 사실상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물류가 막히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위기는 식탁으로도 번졌습니다. 비료 원료 공급이 끊기며 전 지구적 식량 위기가 경고되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폭탄도 강력했습니다. 중동의 데이터 센터들이 공격받아 전 세계 웹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카타르산 헬륨 공급이 끊기며 스마트폰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거 요소수 사태처럼 기초 소재 하나가 거대한 산업을 멈춰 세우는 공포를 우리는 다시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와중에 웃는 곳도 있습니다. 거래 폭증으로 수익이 늘어난 월스트리트와 주문이 쏟아지는 방산 기업들입니다. 러시아 또한 유가 상승으로 전쟁 자금을 마련하며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갈등은 서로 얽혀 예상치 못한 수혜자를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부채, 자원, 신뢰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길은 결국 한국 증시를 짓누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면에는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치가 아닌 철저히 경제적 이익만을 따지는 거래적 안보 시대입니다. 미국은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 GDP 5%라는 가혹한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막는 데 힘을 보태라고 압박합니다. 안보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돈이 들며 이제 우리는 그 계산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예전처럼 전 세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빚, 이자로만 1조 달러를 쓰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기를 만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을 소홀히 한 결과 숙련공이 부족해 탄약 생산 라인 하나 확충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232배에 달하는 현실은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서 동맹국들은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가장 빠르게 움직여 국방비를 GDP 2% 이상으로 올리고 미국과 산업을 일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연루와 버림받음 사이의 공포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어가는 탄약고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조선소가 미군 배를 수리하기 시작한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압도적인 제조 능력을 안보 협상 카드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전보다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막는 데 한국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해 강력한 비대칭적 전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 전쟁은 총칼로만 하지 않습니다. 값싼 드론이 고가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중국은 핵심 광물을 안보 인질극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가짜뉴스와 사이버 공격이 일상이 된 그레이존 전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효율성보다는 회복력이 중요합니다. AI를 동원해 공급망 끝단까지 파악하고 우리만의 디지털 방패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국력의 척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에너지 주권의 확립입니다. 중동 리스크에 국가 전체가 인질이 되지 않으려면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자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습니다. 2026년의 혼란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에너지 독립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경제 읽어주는 나무 언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경제 기사를 읽어주는 나무 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언니.